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윤리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한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둥이 아빠입니다. 네, 거의 2주 만이죠. 저희 세 명이 다시 모인 게? 그렇죠. 녹음일 기준으로는 2주가 네, 맞죠? 네. 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야 잘 지내고 있고 오늘 요즘 황사가 너무 심해서 갑자기 또 심해졌어요. 네. 이게 또 이제 또 중국 애들이 또 연탄 때문에요. 그동안 한동안 좀 맑은 날씨였는데 확실히 네. 저 가을 때 돼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동풍이 좀 많이 불다가 서풍이 불면서 이게 급격하게 또 네. 예. 그래서 저도 목 상태가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 계속 예. 콜록콜록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이 칼칼해요. 가뜩이나 환절기로 힘든데 공기까지 별로 안 좋으니까 좀 네. 힘들어요. 두 분 다 물을 많이 드세요. 저는 네. 물을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별로 이제 효과를 아직 못 보고 있어요. 너무 황사가 심해서. 네. 그래서 우리 윤 기자님은 예. 오늘 아주 보기 좋으신데요. 저요? 네. 네. 보이는 방송으로 하면은 인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회사 끝나고 와서 네. 항상 수참 모습으로. 야. 네. 저 아침 때보다 달려봅니다. 깨끗하 보이시네요. 네. 오늘 바로 에피소드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번 에피소드 때 제가 그 기축통화 달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달러가 이제 전 세계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달러는 기축통화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화폐로 여겨지고 있어요.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데요. 안전자산이 뭘까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그 가치만큼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금과 함께 달러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또한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 미국이다 보니까 세계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도 파산할 가능성이 가장 낮겠죠. 그래서 미국이 또 안전자산, 미국의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금이나 달러 외에도 일본 엔화도 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미국 국채도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일 때 전 세계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불황이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이 돈을 묵혀 놓잖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고 감지가 되거나 경기 긴축 또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반대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거나 불확실성이 낮아질 때는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해도 그 손실을 조금 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호경기 때는 달러 약세가 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막 그렇다는 얘기고 항상 이 법칙에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9월 27일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기존 연 1.25에서 2%에서 연 2에서 2.25%인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 이런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긴축 모드로 진입을 한다는 이런 의미고 이는 이제 달러 강세로 이어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최근에 좀 약세의 모습을 조금 보이기도 했었어요. 예전과는 좀 약간 다른 모습이기는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예견된 것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 받은 충격파는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경기 불황과 부채 급증으로 위기를 겪는 신흥국의 부도 위험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는 신흥국의 통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채무 비용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최근 경제 회복과 함께 올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경제 회복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그동안 사실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 회복 수준을 따라가지는 못했었어요. 즉 미국 경제 홀로 좀 잘 나갔던 것이고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유럽이랑 일본도 긴축 모드에 진입할 준비를 조금씩 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경제 성장 속도만 보면은 그동안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해왔던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일본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제 이렇게 좀 인식을 했던 거고, 그래서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자금이 조금씩 이동을 했다는 약간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좀 약간 그것도 잠깐의 모습이고 다시 달러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은 또 다시 약간 오늘이 22일이거든요. 오늘은 또 약간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해요. 이게 최근에 좀 달러의 그런 변동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달러가 안전자산이고 불경기에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이건 알겠는데 그게 다른 나라 경제 혹은 다른 국가의 금융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제 생기실 단계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금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비록 여러 국가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고 화폐를 찍어내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자금이 영원히 확대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자금, 돈의 흐름이 어떨 때는 뭐 미국에 몰려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유럽에 몰려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신흥국에 몰려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주로 몰리기 마련이에요. 우리 개인 금융도 사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재수 중에 이제 남는 돈이 있을 때 은행에 예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기도 하잖아요. 물건을 사서 이제 내 수중에 있는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만약에 이제 밖으로 유출이 되더라도 그동안 여유 자금이 많이 남아 있고 매월 일정하게 수익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약간 사소한 약간의 사고가 있다던가 이렇게 좀 질병에 걸린다던가 이래서 돈이 나가게 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매월 일정하게 버는 수익이 없고 통장에 잔고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불행이 닥친다면은 이제 내 금융 생활이 위험한 순간이 오겠죠. 국가도 이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한 국가 안에 여유 자금이 많이 있고 무역 흑자도 일정하게 나고 경제 금융도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 약간의 작은 이슈가 생기더라도 사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유 자금은 원화도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화도 있겠지만 유로나 엔화 등 해외 다른 국가의 화폐 또 달러의 보유량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냥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해외에서 석유를 사오기도 하고 물건을 수입을 하기도 하고 이럴 때 대부분 달러로 이렇게 사기 때문에 우리 국가 내 달러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해외 은행과 금융 거래를 할 때도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고 이 때문에 달러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 어느 정도 있어야 안정적인 경제와 금융을 지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긴 그때 우리 IMF 때도 당시에 우리가 외환보유가 30억 달러밖에 안 됐다라는 그 뉴스 하나에 진짜 온 나라가 진짜 위기에 빠졌잖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달러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제 그 소식이 퍼지면 사람들이 사실 지금 당장 달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불안한 감이 더 생기기 때문에 더 이제 갑작스럽게 달러를 더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고간이 빚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위기가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른바 국제적인 뱅크런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다시 이제 안전자산 달러로 얘기가 돌아가서 만약에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자금이 모두 미국으로 몰리고 달러로 몰리게 된다면 이제 다른 국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달러 보유량이 부족하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던 이제 많은 해외 투자 자금들이 이거를 회수해 가고 미국으로 간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의 금융 자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 자금이 없어지게 되다 보니까 주식도 하락하게 되는 거고 채권 투자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어야 국내 기업들도 그 자금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기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투자 자금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다 빠져나간다면 이러한 일들이 다 중단이 되겠죠. 경제가 이제 올스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내에 만약에 달러가 부족하게 된다면 달러로 갚아 나가야 할 해외 금융 부채도 더욱 갚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흥국에서는 특히나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달러를 빌리는 달러화 부채를 많이 이제 갖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은 부채 부담감이 더욱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만약에 예를 들면은 1달러에 1,000원일 때 이제 빌리고 난 뒤에 이게 나중에 갚을 시기가 돌아왔을 때 달러 강세로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1,000원에 갚을 수 있던 1달러가 이제는 2,000원에 갚아야 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 이제 달러 강세는 이렇게 달러와 금융 부채의 부담이 더 높아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또한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할 때도 달러로 대부분 결제를 해야 되는데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위기가 커졌던 거고 그때 그래서 이제 금을 팔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을 모았고 이 금을 팔아서 달러를 충당을 하게 됐던 거죠. 예, 덕분에 그때 국제 금 시세가 15%가 다운될 정도로 네. 예, 대단했었죠. 그때 금모으기 열풍이요. 네. 만약에 금모으기 열풍이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금값이 엄청 떨어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리스에서 비슷하게 이제 금모으기를 하자라는 있었는데 네. 그 이후 소식이 없는 거 봐서는 거기도 유야무야 끝난 것 같긴 해요. 보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애국심 강한 민족이 정말 드물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 위기 때 강한 민족 우리 민족이죠 진짜. 네. 예. 근데 지금 만약에 다시 한다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죠. 또 우리 제가 DNA가 너무- 또 있다 네. 보니까 우리 또 그렇습니다. 국내에 달러 보유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지금 당장 사실 금융 위기가 오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이제 투자자들이나 금융기관들은 사실 불안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당장 뭐 돈이 많은 돈이 필요 없더라도 내 통장에 돈이 조금씩 줄어들고 거의 밑바닥에 보이게 되면은 괜히 막 약간 불안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에요. 낮은 달러 보유량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1997년 외환 위기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현재는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들이 이제 많이 뭐 외환 보유고가 많이 낮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많은 달러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회복세를 보인 듯했던 국내 증시가 다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간신히 2100선을 지키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도에 나서면서 장중 한때 21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다면 사실 금융시장에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흥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해외 자금이 계속 자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달러 강세가 미국 내에서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달러 강세는 미국 내의 물가 상승을 억제해요. 미국 내 수입품들의 가격을 낮추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신발을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미국에서 이 신발이 1달러에 판매가 돼요. 근데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1달러가 2,000원이 되면은 이 신발은 0.5달러에 판매가 됩니다.
이렇게 수입 품목을 위주로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달러와 미국 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국은 대표적인 소비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도 약해지게 되고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미국 인플레이션 목표는 연 2%예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게 되겠죠. 미국이 이제 그 경기 긴축을 위해서 미국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또 빠른 속도로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이유기도 하죠. 기준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면 미국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미국 달러 강세는 또 미국 내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미국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연 2%는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게 되겠죠. 또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이 이제 다른 국가 기업에서 제조한 물품의 가격에 비해서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만들더라도 미국에서 제조한 상품보다 이제 뭐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에서 제조한 상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게 되는 건데요. 사람들은 미국이 아닌 뭐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더 저렴하게 되면은. 미국이 소비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해외로 많은 상품들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 위주의 제조업체들은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큰 타격을 입기 마련이에요. 네, 달러 강세 환율이 지겹지 않으신가요? 실은 이 달러 네. 강세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중국 경제나 한국 경제, 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경제에 관해서는 이 달러 강세가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특히 네.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 이 버블, 중국의 어떤 버블이 이제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 달러 강세가 중국의 어떤 달러 부채 상환에 관련된 상당한 압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이 중국 경제에 이게 큰 타격을 주게 되면 결국엔 이게 경제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죠. 네, 맞아요. 그 중국이 정말 달러 강세에 좀 영향을 크게 많이 받는 게 사실 투자도 이제 대부분 달러 자금을 들어와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이러한 말씀도 하셨어요. 정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좀 저지하고 싶으면은 이러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자본, 이 달러 자본들의 특징이 있어요. 달러들은 대부분 어디에다 투자를 하냐면 어떤 특정 국가에가 만약에 미국 자본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1순위로 금융업부터 들어가요. 은행이라든지 증권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그 숨통을 그 경제의 숨통 자체를 올가매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IMF나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뭐 일반 제조업체들도 힘들었지만 우리나라 유수의 은행들이 도산을 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다 아시겠지만 미국계 자본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뭐 론스타는 뭐 네. 하나의 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또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오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PF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모펀드 형태를 통해서 국부가 유출이 되고 있고 실은 이 달러가 항상 어떤 특정 국가에 투자가 들어갈 땐 금융업하고 부동산을 먼저 치고 들어가는 특징이 있고요. 중국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달러 자본들이 중국에 투자를 한 그 비율 자체를 보면 금융업이 한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한 15%에서 20% 사이가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달러에 관련된 이 부채 상환을 결국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 중국은 이 금융업이라든지 부동산 쪽에 관련된 버블 때문에 이것들을 섣불리 정리하지도 못하고 또 금융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 관련돼서도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아주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지금 중국이 좀 어려운데 지금 이 달러 강세를 미국이 계속 프레스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네. 걱정입니다. 경기 너무 안 좋은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뭐 믿기는 하지만 또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은 사실 그 여파도 우리나라로 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나 이런 게 다 결국에는 중국으로 상당히 많은 걸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큰 시장 하나가 흔들린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네. 이렇게 좀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해요. 사실 이게 또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전 세계 경제 자체에 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네. 이렇게 달러 강세, 이제 환율이 기업 경쟁력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업 경쟁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매년 2번씩 환율 조작국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이게 정부가 환율에 개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미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환율 조작국이라는 거는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환율 조작국을 이렇게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환율이 전 세계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조사된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6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향후 3년간 누적 기준 6.3% 증가를 하겠지만 만약에 달러 가치가 10% 더 상승을 한다면 성장률이 1.8%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그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달러 화폐가 바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이제 자국을 위해서 계속 달러 강세를 펼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달러 강세만 또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자기 그 미국 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달러 강세의 함정에 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도 그렇게 달러 강세만 계속 이어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달러 강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국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달러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니까 경기 긴축 모드에 이제 돌입할 때는 전 세계 자금은 더 안전한 곳, 더 가치가 높은 곳으로 가게 되니 미국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또 달러와 부채 부담도 높아지게 되고요. 이러한 이유로 신흥국 위주로 이제 달러 강세를 두려워하게 되고, 지금 좀 약간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해요. 달러 강세가 미국에 좋은 것만은 또 아니라고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수출 위주의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미국 내 물가도 하락하기 때문에 강한 미국을 위해서 달러 강세만은 외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추이는 이게 좀 달러 약세로 돌아설 수 있는 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나요? 근데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일단 약세는 안 뭐 가기 제가 볼 어렵지 때는 않을까요? 지금 중국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길들이려고 하는 어떤 미국의 의지가 좀 저희가 의심이 되죠. 사실상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엔 그러면 이게 이 환율을 가지고서 항상 미국은 특정 국가를 공격을 할 때 항상 환율을 가지고 했거든요. 중국도 예외가 아닐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제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는 이제 지속이 될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반 자체는 이제 그런 달러 강세가 갈 수밖에 없는 기반이긴 한데 약간 유럽과 일본 이런 다른 국가의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변수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일단 뭐 워낙 지금 미국 경기가 워낙에 좋아요 지금. 네. 실제로 미국 현지에 이렇게 가서 보면 이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 뭐 미국은 거의 산업혁명급 수준의 대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거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환율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경제에 어떤 브레이크를 걸더라도 성장세에 큰 어떤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경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중국을 길들이려고 하지 않을까. 중국을 이제 소위 말하면 무너뜨리고 특히
이제 2018년부터 2022년 요 사이에 중국의 달러 부채가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그 금액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거의 400조 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을 무사히 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걱정이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지금 인건비도 많이 상승하고 하니까 지금 제조업체의 경기도 워낙에 나쁘고 해외 투자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가까운 우리나라 기업들만 하더라도 뭐 거의 지금 중국에서 출소해서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네. 거로 보면 한동안 달러 강세를 통해서 중국을 궁지에 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